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날씨가 이제 좀 많이 풀어졌네요.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공부하기에 매우 애매한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우면 나돌아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가 좋은 건데 요새처럼 또 갑자기 날씨가 화창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강의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앞에서 우리 김주현 선생님이 얘기 잘 해주셨고요. 저는 일단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렬의 특징부터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하자. 우리 이제 앞에 김주현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원 직렬이기 때문에 타 직렬과 이제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이메일이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뭐 봐야 되냐? 사시거 기출문제에서 사시, 변시 또 법원 구급 있겠죠. 이런 거 등등 또 뭐 경찰도 있습니다.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우리 그래도 법행할 때 사실상 변시 쪽 문제는 풀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제는 풀어보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풀면 푸십시오. 도움은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데 쉽게 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쪽은 특히 변시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사실은 이제 사라져버렸고 이제 변호사 시험 쪽이 계속해서 선택형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저도 이쪽 변호사 시험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계속 형법형소를 강의하고 있는데 방향성이 달라요. 방향성을. 그래서 우리 쪽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0문제 중에서 형법 얘기할게요. 객관식 있는 거. 40문제 중에서 기본적으로 한 35에서 30, 많게는 한 37문제까지 되겠네요. 37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판례예요. 순수 판례 문제입니다. 순수 판례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문제 정도가 조문 또는 조문 플러스 판례가 되는 겁니다. 다시해서 눈 씻고 쳐다봐도 뭐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론이 보이지 않아요. 이론이 없어요. 이론이 없고 이거는 더더욱 우리 이제 형법형소 마찬가지로 2차를 얘기합니다. 2차에 가면은 형법, 형소법 둘 다 보는데 여기에서도요. 그냥 다 순수 판례예요. 순수 판례. 이쪽도 순수 판례. 그냥 요거 냅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수험생들이 끝나고 제 후배도 이제 그때 42차도 봐놓고 이제 여기 2차도 이제 같이 봤던 후배가 있는데 지금 군대 갔습니다. 떨어져서 그래서 나이 늦게 먹고 이제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얼마 전에 휴가 나와가지고 술 한잔 먹여준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그 친구도 저한테 혼났어요. 하더니 선생님 이제 그때 이제 형이죠. 형 저기 원자행 썼어야 돼요. 원인에서 자유론행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서 네가 정말 원자행이구나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시험이 법원직이라니까요. 이런 데서 이론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많은 수험생들이 저도 이제 조용히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는 사이트 가끔씩은 봐요. 가끔씩은 보는데 초창기에는 아무 말이 없으니까 서운하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욕이 나오니까 서운한데 그래서 요새는 거의 안 봅니다. 내용만 댓글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얘기들만 살짝 봐요. 제가 속이 상했던 게 맨 처음 우리 이제 법원직 했었을 때 우리 이제 세 사람 선생님들 세 분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아무 데서 없는 데서 하니까 정말 우리도 듣보잡 취급을 당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총평을 제대로 이제 해가지고 쫙 썼는데 뭐 하더니 자기 뜻대로 안 쓴 거죠. 자기가 틀린 거지. 거기에 대해서 막 온갖 비난의 욕설을 담으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작년 정도 되니까는 제가 쓰면서 사실 제가 총평하면서도 약간 그분이 애매한 데가 있어요. 강제집행 면탈. 지금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분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제 소신껏 해서 쭉 썼더니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그 한 3년, 4년 사이에 바뀌었어. 야, 합격이 오재원 선생이 이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안 되나 봐요. 이제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예전에는 제가 썼더니 저 그지 같은 놈이 뭐 이상한 걸 썼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우리 위상이 좀 많이 커졌다는 건데 뭔 얘기하다 얘기했지? 하여튼 자 원장님 때문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판례 순수한 판례만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이론적인 거를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지면 낭비예요. 우리 앞에서 김 선생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시험만의 특징대로 판례 결론 정확히 쓰는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에다가 개념 정확히 하시고 조문 정확히 하는 이제 이런 것들만 플러스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인 거는 그러면 아예 공부를 안 해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론적인 거는 부분에서 판례 이해를 위해서 좀 생각해 두는 건 좋습니다. 답안을 현출하라는 게 아니라 판례 이해를 위해서 조금 같이 생각해 주는 게 그 정도로 이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사고 전환부터 하세요. 특히 이제 오랫동안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실 건데 특히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시했었던 분들이 처음부터 시작은 안 하거든, 법행을. 왜냐면 나름 1차는 헌민형 세 가지 하니까 그래도 내가 왕년에 헌민형 좀 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천천히 오세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그러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방향을 좀 빨리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쪽 사시마인드 이런 쪽을 가지시면 안 돼요. 근데 변시 보는 분이 여기 왔을 리는 없으니까 어쨌든 이 마인드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출문제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뭘 풀어야 되냐. 법행 기출을 당연히 먼저 한번 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 구급,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민법 같은 경우는 법무사 쪽도 있긴 있죠. 이쪽이랑 경우에 따라 이제 법원 사무관 승진이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 승진. 자, 이게 총 4가지죠, 4가지. 4가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3월에 시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4월 21일 날 있을 예정이고, 이게 6월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 있어요? 8월에 있잖아요. 8월에 있는데, 이 하나, 둘, 셋, 넷 출제하는 팀이 똑같습니다. 이게 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이 팀이 바뀌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놓쳤는데 2, 3년에 바뀌니까 2년마다 바뀌면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2, 3년에 바뀌니까 도중에 누군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흐름을 봐요. 맨 처음에 3월에 나올 때 이 팀 그리고 이제 사례형이 등장하기 시작한 건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법무사도 6월에 있고 그 다음에 또 2차가 언제 있어요? 우리가 올해 9월이던 법무사 2차 강사 이걸 까먹었네요. 9월인가 이 정도쯤에 있을 겁니다. 9월 내지 10월 이 근처에서 쭉 있게 되는데 이런 민망할 때가 여하튼 당연히 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무렵에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우리가 10월 말 정도에 우리가 2차 시험이 이쪽에 이제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봐야 돼요? 이 팀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해요?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이미 이제 여기 답은 이제 다 달아놨어요. 이미 올해 거에 대해서도 답은 달았고 조만간 이제 법무사에는 2차가 없습니다. 2차에 형법이 없어요. 형소도 없고 그냥 2차에 다 들어가서 이건 일단 패스지만 여러분은 민법하고 헌법은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를 하시고 또 선생님이 해주겠죠. 여기 가면 이제 사례형이 좀 처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례를 보면서 아하 올해 이 팀은 뭘 중시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감이 와요. 특히 총론 쪽 아니면 강론 쪽. 특히 이제 강론 쪽에서도 뭐 개인적 법익인지 사회적 법익인지 국가적 법익인지 이걸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팀들의 성향을 미리 파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2차 볼 때도 도움이 됩니다. 요거하고 이때 법무사 2차를 보게 되면. 그래서 똑같은 팀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 최신 판례를 많이 내냐 안 내냐도 여기서 좌우가 됩니다. 처음에 봐가지고 그래서 되게 최신 판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최신 판례들이 한 15, 16, 17 특히 16, 17 판례가 막 나왔어요. 특히 16년, 17년 초까지 해서 막 나와버렸는데 그게 또 답이 돼버렸어요. 그 성향이 어디까지 갔냐면 특히 2차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요. 형사소송법에서 제가 막 변호사 시험에서 최신 판례를 하면서 특강을 했어. 특강을 하고 선택형 때문에 특강을 했는데 그게 우리 사례에 나와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최신 판례들을 막 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수험계 신의칙상 최소한 뭐죠? 한 1년 정도는 묵혔다 내주는 게 예의잖아. 근데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조금씩 이제 성향들을 판단해가지고 저도 강의할 때 또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낼 때라던가 기타 이제 2차라면 2차에서 모의고사 낼 때 상당히 좀 반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갈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여러분이 모의고사 풀 거는 이 동네라는 거예요. 이 동네 이쪽들까지만 보십시오. 이쪽들까지만 좀 보시고 나머지 직렬은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 많이 풀면 좋긴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직렬에 이걸 하다 보면은 흐름을 놓쳐요. 흐름을. 내가 중시해야 될 게 뭔지를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은 법원직 시리즈 있는 거 있죠? 이쪽 동네만 좀 잘 신경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항상 똑같은 지문이 그대로 나온 법은 별로 없어요. 업그레이드해서 나온다고 아까 김 선생님도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도 조심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대로 막 그냥 이게 왜 답이 이렇게 되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지문을 왜 이건 O였어 이건 X였어 그럼 어떤 안타까움이 벌어져요? 시험장에서 똑같은 지문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이는 안 떠요. 근데 자기는 외웠던 건 딱 그거라고 약간 변형돼서 나오면 손을 못 대요. 오히려 안 입은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맞고 품는 식으로 그렇게 기출문제를 막 암기하지 마십시오. 암기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 부분에서 왜 틀렸구나 또는 뭐 때문에 이걸 냈구나 이런 정도는 이해할 정도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특히 이제 형법 하면서 기출문제 같은 거 같이 푸는 거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 기출문제가 먼저 위에 있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디까지나 얘는 서포트예요. 서포트. 이 기본서에 대한 서포트 노릇을 조금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왜 서포트 이걸 한다 했냐면은 우리가 책을 쭉 보다 보면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는 합니다. 어디 부분이 중요하다 해서 밑줄도 그어드리고 특히 이 판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건데 그래도 본인이 복습하다 보면 딴 데 자꾸 눈이 가요. 눈이 가는데 그거 방지하는 게 뭐라고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보면 제가 안 나온다고 했더니 정말 안 나와요. 저도 기출을 바탕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당연히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복습을 하다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하면서 계속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는 수험생이지 학문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문을 연구하는 이런 학자가 아니에요. 학자가 아니라 우리는 수험생이라는 걸 제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기출문제 활용도를 좀 말씀드렸지만 이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처음에 이제 기본서부 고를 때는 이걸 서포트를 하십시오. 서포트를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도요. 마지막에서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마지막에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시험 직전에는 문제집 봐야 돼요? 기본서 봐야 돼요? 이걸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정리 잘해놓은 거 보세요. 뭐 이게 최고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일단은 기본서를 보는 게 맞습니다. 기출문제에서 기본서 같은 데 빠진 지문은 미리미리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기본서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기출문제 그쪽 막 보다 보면은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놓치는 게 있어요. 최신 판례 같은 거를 안 보고 그냥 문제집 막 돌려버린다고. 그런 문제도 생기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문제 잘 안 낸다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수가 생긴다고. 자기가 보고 가면 직전에 딱 봤어. 이 지문을 봤는데, 그거랑 사실은 달리 물어봤거든요. 근데 봤던 착시 현상 때문에 그 지문, 이거 나왔네 해서 틀리게 되는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이렇게 쭉 좀 빨리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급할수록 기출문제지만 몽땅 돌리지는 말고 기본서를 차분히 한번 쭉 일독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좀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도중도중에 미리 하셔야 될 게보다 기출문제에서 있는 지문 근데 교과서에 없는 지문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옮겨 놓든지 표시를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단권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그거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특히 사시나 다른 직렬과 달리 우리가 이제 강론 당연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강론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긴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개인적 법익하고 사회적 법익하고 국가적 법익이 있을 때 다른 직렬 시험에서는 압도적으로 개인적 법익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재산죄. 물론 우리 시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여기가 한 4개에서 5개 나오고요. 여기도 한 이 정도가 출제가 돼요. 많이 나올 때는 그러니까 사회적 국가적 법익 10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40문제 중에 10개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다른 직렬 가면 여기 어쩌다 하나 나요. 여기도 하나 나오고 좀 많이 나오면 한 2문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는 최소 4문제씩은 나와요. 최소 4문제씩은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정리 좀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총론에서도요. 총론에서도 다른 직렬에 비해서 어디가 많이 나온다? 이쪽이 쉬지 않고 등장을 합니다. 형벌론 쪽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주로 약한 동네가 저기예요. 대학 다니면서도 저도 법대를 나왔지만 지금 로스쿨 다닌 우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고 물어보면 다 총론 부분 끝부분을 안 해. 시간이 없어서 죄수 형벌론 거의 손 안 대고요. 그 다음에 강론 부분도 사회적 법에서 겨우 잘 나가면 문서까지는 나가. 근데 그 뒤를 못 나가요. 수업을. 그리고 우리도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어떡하죠? 수학 정석 탁 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번엔 정석 탁 하는데 앞에 집합 그 다음에 정석 멈춰 또 집합 정석 거기만 몽땅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막 독한만 먹고 책을 막 보는데 앞에만 좀 보고 말아. 그래서 이쪽을 잘 못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 법익 중요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재단제까지 보고 뒤에는 다음에 한번 볼까 하다가 못 보는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압도적 여기가 다른 직렬에 비해서 많이 등장하니까요. 절대 뒤에까지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보면서 공부하면서죠. 공부하면서 이런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막 보다 보면 야, 내가 공부 좀 오래 했는데 이런 판례가 있네. 신기하다. 네, 찾아보면 판례가 없어. 그거 뭐예요? 그게 바로 요거 조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조문인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건 특히 이제 민법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문도 조금씩 보십시오. 조문도 좀 보시고 그나마 형법에서는 강론 쪽에서는 뭐 그냥 뭐 조문 관련해서 그렇게 장난 많이 안 치는데 총론에서 이 조문을 좀 내요. 근데 총론 우리가 외울 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한 52개 앞에 형 집행 이런 건 좀 빼고 한 50몇 개밖에 안 되니까 그거 좀 이렇게 좀 자주 보게 되면 조문 문제도 틀리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요. 이런 기억들이 다 있죠. 분명히 시험 보면서 야, 뭐 맞은 걸 골라라 또는 뭐 틀린 거 찾기 하는데 야, 이 세 개는 내가 확실히 알겠어. 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두 개를 항상 갖고 있죠. 그래서 본인은 꼭 이걸 치면 답은 이거야. 그죠? 또 이거를 고르면 답은 또 요거가 되고 이런 희한한 경우 등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게 마지막 뒷정리 안 한 거예요. 마무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 판례가 무지 많잖아요. 민법이 비할 바는 아니지만 형법도 엄청 많다고요. 그런데 그 판례들을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판례, 아는 판례, 아는 판례, 오케이 오케이 하고 막 빨리빨리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 알긴 알아. 근데 막 이거를 여러 개를 섞어 놓으면 내가 아는 판례인데 이게 죄가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은 이 비교 판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몇 페이지 뭐랑 비교도 해드리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될 건데 이 비교를 좀 정확히 해주세요. 비교 판례 정리 이것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주소 찾기도 이게 나중에 결론이 기억 안 날 때 좀 요긴하게 써먹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공부를 그냥 우리가 평면적으로 쭉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뭐 사기죄를 보다 보면은 사기죄의 경우에는 객관적 구성력, 기망행위, 차고, 처분행위, 인과관계, 그 다음에 손해, 또 취득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구성 요건이 있다고요. 근데 특히 막 기망 쪽은 그래도 막 쌩쌩하게 가. 그러다 어디 쪽 부분 처분행위 정도 가면은 처분행위 가면은 내가 지금 사기죄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번 공부할 때 강론 같은 경우 뭐 총론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어디 공부하고 있는가를 좀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습장 있으면 하다가 큰 목차 정도 하나 정도 써보라고요.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뭐 사기죄, 뭐 어떤 구성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어디 부분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연상작용이 많이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보면 대부분 이제 조금 정리 정돈 잘하는 사람들은 이 폴더들이 짝짝 잘 돼 있죠. 폴더들이 정리가 돼 있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폴더를 이렇게 좀 잘 정리하는 편인데 저희 집사람은 폴더 정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판이 한 50개를 갖다 아이콘을 막 깔아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잘 못 찾아요. 뭐가 어딘지를 못 찾아. 차라리 폴더 지정을 해놓으면 잘 된다고. 이게 바로 주소 찾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자기가 사기죄 부분 폴더 딱 열고 들어가요. 그럼 하위 폴더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처분행위가 나올 거야. 그럼 처분행위, 그리고 처분행위에서도 뭐야? 처분행위가 인정된 거, 부정된 거가 또 밑에 나올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꾸 공부를 해놓으면 시험장 가서 이게 두 개가 갑자기 막혔었을 때 연상작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 내가 그때 사기에서 하면 딱 사기 폴더가 열려요. 그 다음에 처분행위를 받지. 처분행위 열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서 가면서 여기가 처분행위에서 위쪽 동네던가 아래쪽 동네 생각을 하는 거야. 위쪽 동네는 인정한 거고 아래쪽 동네는 처분행위가 부정된 경우 만약에 판례 그렇게 나눠졌다고.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한두 개라도 거기서 생각이 나면 이쪽에서 안 되는 쪽에서 봤어.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고르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거는 뭐다? 책을 최소 한 서너 번 봤었을 때입니다. 최소 서너 번 정도 회독을 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 멍하니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자꾸 옆에다가 하나씩이라도 체크해가면서 연습장에다가 체크 좀 해가면서 좀 공부를 하세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좀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겁니다. 알겠죠?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리가 이제 1차, 2차에서 우리도 이제 2차 1단계를 지금 이제 형법이 끝나고 4월에 4월 말 이 정도부터 해가지고 5월에 하나? 그쵸 4월 말부터 해서 형사소송법이 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1차에만 매진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예가 사라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민소에 비하면 껌이죠. 껌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직렬상 당연히 어떻게 돼요? 뭐 이론적인 거 뺐고 그냥 논점에 있는 거 판례들만 쭉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어떤 최신 판례가 있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돼요. 대신에 우리가 1차 보기 전에 한 2달 전에부터는 사실은 이걸 건드리면 안 되죠. 한 달 전이나 이럴 때는 이제 2차 쪽은 건드리면 안 되는데 그 전에
약간 좀 형사소송이라던가 행정법 이런 것들도 같이 좀 해두시면 훨씬 큰 도움이 돼요. 최소한 개념이라도 알고 가면 법학은 개념만으로도 50은 먹고 가는 거예요. 반은 먹고 가는 거기 때문에 형소 처음 듣는 분 또 행정법 처음 듣는 분일지라도 그걸 듣고 있으면 이런 개념이구나 하고 또 이제 형사소송이랑요 형법 당연히 좀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형법 없는 형사소송법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떤 놈이 살인을 저질렀건 뭔가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공소 제기가 됐을 거 아니에요. 수사도 하고 공소 제기하고 공판 열렸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양쪽을 다 가리다 보니까는 그런 게 보여요. 수험생활 오래 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그 판례인가? 판례 번호도 익숙하거든. 사실관계도 엇비슷하고 근데 딱 보면 같은 판례야. 그렇게 되면은 형법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었구나 해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형법을 잘하면 형소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형소를 잘하면 형법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두루두루 좋긴 하죠. 근데 형소를 잘하면 형법에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형사소송에서 다뤄져야 할 영역들이 우리 형법에서요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래서 그걸 형법만 보면은 도대체 뭔 소리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하는 거 뭐예요? 전관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약 먹었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뿐이라고. 근데 그게 형사소송과 연계된 게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소를 좀 해두시면은 형법 판례가 꽤 많이 도움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커리도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왜 이 시절에 나는 1차만 하고 싶은데 2차가 있을까? 이런 거 너무 의문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상의 조합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차만 잘해서 붙었어. 근데 어떻게 돼? 2차 딱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진짜 없어요. 우리가 8월에 시험 보고 이때 시험 본다니까요. 2달 얼마 만에 우리가 2차까지 다 해요? 이게 거의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좀 한 번이라도 봐놔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 쪽이 그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해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저도 뭐 할 말은 웬만한 건 했네요. 하여튼 우리 김주영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제일 저도 해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아예 시작을 했으면 제대로 끝을 보던지, 끝을 보던지 아예 시작도 하지 말던지 이 얘기를 되게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험원 생활 되게 오래 했는데 정말 마약 같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제 뜻대로 막 돈 엄청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던 게 아니라 저도 이 동네에서 해볼 만한 그건 다 해봤네요. 우리 차실 부원장님이랑 저랑 독서실 총무 출신이야. 거기서 알았고 예,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알바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조금씩 약하게 조금씩 2차에서 떨어지니까 그게 10년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늘 아쉽긴 합니다. 근데 김주영 선생님 말했던 것대로 마지막에는 저도 이제 그때는 막 결혼도 했었고 우리 이제 집사람 등골도 빼먹어가지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련 없이 이제 접었던 그런 게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게 접을 수 있다는 거가요. 정말 열심히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거면 제대로 하세요.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애매할 것 같아. 자기가 자신이 없어. 시작도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학원에서는 학원 관계자 입장에서 그래도 해보시 이렇게 하는데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요. 이게 뭐 한번 발 들여 대충 한다고 대시험이 죽어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쪽은 사람이라도 많았지. 그죠? 근데 우리는 겨우 몇 명 뽑아요, 지금. 10여 명 이걸 뽑기 위해서 이렇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독한만 먹고 공부하지 않는 한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거면 정말 독한만 먹고 정말 하루하루에 되게 최선을 진짜 이 인생 외에는 없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한번 좀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좋아요. 아무도 질문 안 하고. 예. 자,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 이제 이주성 선생님 제에서 이어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